안녕하세요. 지구촌 유학원장 데니문입니다. 홈스테이 기본 상식과 생활 요령, 주의사항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도착하고부터 하루, 이튿날 학교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일주일, 공항에 주인이 마중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또는 공항 픽업도 택시 회사와 계약을 해서 택시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하게 공항 마중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홈스테이 주인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쓴 피켓을 들고 공항에서 나를 픽업을 하러 나와 호스트 패밀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짐을 싣고 홈스테이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배정받은 홈스테이 집 중에서 그 방을 안내를 받을 겁니다. 가서 짐을 풀어놓고 주인 안내에 따라서 집안 구석구석 설명을 들으실 기회가 생길 겁니다. 우선 욕실은 어떻고, 우리는 아침 식사 시간은 몇 시에 하고 저녁은 몇 시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빨래는 어떻게 하고, 지하실에 보통 반지하 내지는 지하실에 세탁기와 드라이 머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제는 얼마나 넣고, 색깔 있는 빨래는 어떻게 하고, 색깔 없는 흰색 빨래는 어떻게 하고, 이거부터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들으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주의하실 사항은 이때 저녁 식사 시간, 아침 식사 시간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켜야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하숙집처럼 밥 못 먹었다고 챙겨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굶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일 늦잠 잔다, 게임하다가 매일 새벽 2, 3시에 자서 10시, 11시에 일어난다? 일주일이면 없어질 겁니다.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다고 어디가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한테 오히려 미안해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짐을 풀어놓고 안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샤워를 해야 되겠죠. 샤워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30분, 1시간씩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패밀리 멤버로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각 패밀리 멤버, 자식들이라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더라도 한 사람이 오랫동안 욕실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겁니다. 즉, 샤워 시간은 10분 정도 이내로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때 주의사항, 호스트 패밀리가 쓰는 생필품, 비누라든가 화장지라든가 또는 칫솔, 치약 같은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 물론 칫솔만 준비해 가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칫솔, 치약, 샴푸 같은 개인 소모품 같은 것들은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다음 누가 와서 쓰더라도 지저분하게 널려 있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그런 자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보통 저녁 6시 또는 7시에 먹는 식사 시간이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은 7시라든가 7시 반이라든가 그러면 미리 최소한 5분 전에 식탁에 다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홈스테이는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주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하고 외출을 하거나 또는 피크닉을 가거나 아니면 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주의사항이 반드시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낮에 만나서 저녁 약속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미리 주인한테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게 제일 좋고, 갑자기 약속이 생겼더라도 메시지라든가 전화라든가 해서 주인이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빨래를 할 때 일주일치씩 모아서 색깔 있는 빨래, 색깔 없는 흰색 빨래, 빨래통에다가 담아놓고 보통 반지하실, 지하실에 세탁기가 있고 드라이 머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잘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쪽에서 다시 가르쳐주고 그게 영어 연수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저녁을 제공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루에 3끼를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현지 영어로 half board라 그럽니다. 즉 점심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런치 박스를 싸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루에 3끼를 제공해 주는 게 원칙적으로 홈스테이 패밀리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점심은 샌드위치라 바나나 또는 사과 같은 런치 박스에다 작게 자기 스스로 싸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싸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인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실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에티켓, 매너, 예의 범절 이것의 가장 기본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피해를 준 만큼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게 될 거고 그걸 오해해서 일본에는 잘해주는데 나만 못해준다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종차별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한 만큼 내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죠. 아침 식사 시간이든 저녁 식사 시간이든 서양식은 보통 접시, 포크, 나이프 이렇게 접시를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보통 홈스테이에 1명에서 3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 홈스테이 주인 입장에서 자, A라는 친구는 밥을 먹고 그냥 포크, 나이프, 접시를 놓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물론 뭐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죠. B라는 친구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접시, 포크, 나이프를 싱크대에 갖다 놓습니다. C라는 친구는 다 먹고 난 다음에 싱크대 가서 물로 한번 끼얹은 다음에 바로 보통 밑에 디시와시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거기에 꼽아놓고 포크 나이프는 수저통에 딱 꼽아놨을 때 주인 입장에서 누가 더 이뻐 보이냐 이거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내가 준 만큼 내한테 보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만큼, 내가 행동한 만큼 나한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주의사항 간단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돼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C 친구처럼 존중과 배려를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또는 그 이상의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주인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보통 홈스테이 주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 당시 본인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고 다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유학을 온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연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영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가급적 정확한 영어로 천천히 말을 해 주실 겁니다. 심지어 숙제 모르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 도와줄 수 있다고 약속을 미리 해놨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정말 진심으로 도와줄 수가 있고 내가 기분 나쁘게 한 만큼 주인도 딱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준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내가 내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도 찾고요. 중요한 것은 홈스테이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도 참 잘하더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 홈스테이에서 정말 많이 배우는 학생을 봤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학교 밖의 시간에서는 고기 잡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친근한 동료가 바로 호스트 패밀리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패밀리 멤버, 즉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론 하는 집도 있겠지만은 그게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약속을 합니다. 즉 홈스테이 패밀리가 이 홈스테이로 인하여 주 수입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직업과 자기 경력,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스테이 학생이 갑자기 다음 주에 갑자기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또는 부모님이 아파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또는 친구하고 뭐 아파트 쉐어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다음 주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미리 신청할 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본인 직업 자체가 따로 있고 홈스테이는 이걸로 인해서 내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 점 주의를 해 주시고요. 상당한 지식 또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홈스테이 집이 반드시 캐네디언, 호주인 또는 영국인, 미국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민자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충분한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춘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동남아 또는 난민 출신이라 해서 무시하거나 또 뭐 업신여긴다거나 깔보다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발음이 또는 어휘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한 대 또는 유학원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홈스테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정관념으로 또는 자기 자신이 체험한 그 착각으로 인해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 말을 하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